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역시 풋도 속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풀이장 상승에 속았죠. 풀이장 상승으로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는 바로 폭포수처럼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를 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소비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에 맞서야 하는 연준이 더욱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거기에 구인이직 보고서도 나왔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쉽다는 뜻이죠.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것은 결국 임금 상승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전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완만히 찾아오는 게 길게 봤을 때 훨씬 좋은 거지, 지금 단순히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연준의 긴축만 생각하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을 때 그 위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연준의 행동이 이미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제 둔화, 완만한 침체를 만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이 길게 봤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전 지금의 시장 하락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완만한 둔화, 침체를 필연적으로 겪은 후 다시 회복, 확장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상승장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잡혔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길 바라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5년 박스권 말이죠. 다시 돌아와서 즉 현재 시장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의 긴축이 더 강화되겠다는 이유로 하락을 보이는 중입니다. 즉 좋은 소식은 시장은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면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이어질 테니까요. 이에 시장은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결국 9월 50bp 전망은 점점 낮아지고 75bp 전망이 계속 높아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에 힘이라도 실어주듯 역시 오늘도 몇몇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토마스 바킨 총재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고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잡는 과정에 리세션이 분명히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까지 말했죠. 즉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말이죠. 추가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재앙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 뜻은 제가 말한 경제가 다시 호황으로 진행되려면 경제 둔화, 완만한 경기 침체는 오히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우리는 수요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다소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거기에 파월 의장이 사용한 한동안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 한동안이라는 표현은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죠. 추가로 자신의 베이스는 3.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고 2% 인플레이션이 되기까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올린 금리가 쭉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죠. 마지막으로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새로운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히 보여진다면 연준은 75bp 인상에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기본 인상 베이스가 75bp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니 당연히 75bp 전망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시장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차라리 지금 상황이 그나마 다행인 거죠. 단기 투자자에게는 지금 상황이 최악으로 느껴질 것이고요. 아무리 봐도 일단 다 팔고 도망가야 할 것 같은데 절대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엔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위태위태한 세계 1위 패권 국가 미국, 곧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다. 세계 1위는 바뀔 것이다. 중국 주식의 미래가 밝다. 중국 기업들에 투자해라 등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 외에 다른 투자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기업들의 성장률 역시 독보적이고 성장 기업들 역시 미국이 독보적이죠. 주주 친화적인 성향 역시 미국이 독보적이고요. 감히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이죠. 거기에 글로벌 랭킹 30위 이내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이 글로벌 랭킹 1위부터 30위 중 무려 25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은 고작 3개에 불과하죠. 추가로 미국은 성장이 멈췄고 중국의 성장세를 봤을 때 미국은 끝났다고 말했었지만 미국 기업은 여전히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통해 화웨이는 나락에 빠졌고 그 제재를 통해 애플은 도약할 수 있었죠. 거기에 2018년 전세계 주식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이 전세계 주식시장의 44%를 차지했고 중국이 그 뒤를 이으며 9%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많이 들렸던 얘기가 앞으로 미국은 끝났고 중국 주식, 중국이 1위를 탈환할 것이다 였죠. 그리고 현 2022년 전 세계 주식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은 44%에서 무려 56%로 비중이 늘었으며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비중은 전 세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9%에서 5%로 거의 반토막 나며 제자리에 있는 일본보다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직접 위기가 찾아와 보니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휘청거리기 때문이죠. 그나마 미국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인플레이션 둔화를 바라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준의 긴축이 당연히 무섭고 경기 침체로 연결될까 무섭지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하락하는 건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게 현재 상황에선 가장 위험한 것이라 보이죠. 왜 인플레이션이 꼭 잡혀야 하냐면 멀리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주식시장에는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치솟았을 때 주가를 살펴보면 항상 폭락 혹은 조정, 하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 하락을 해야 다시 우상향을 그렸다는 사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인플레이션 둔화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둔화와 완만한 경기 침체는 오히려 상승 국면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사이클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비로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어야 그래야 연준의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고 높은 확률로 연준은 완화적으로 돌아설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둔화시킨다면 말이죠. 그리고 앞서 말한 존 윌리엄스의 발언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는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듯이 우리는 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기회라 생각하며 정말 가끔 찾아오는 기회가 주어져 있고 다만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지만 단기적으론 몇 년 박스권, 몇 년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뭘까요? 지금 너무 많이 줍줍해서 현금 비중이 아예 없다면 먼저 계좌가 양전했을 때 그때 현금 비중을 늘려둘 수 있고 혹은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멘탈과 성향에 맞게 현금 비중은 10%만 두셔도 되고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선 계좌 양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라면 용기 내서 분할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전 웅덩이 매매법으로 계속 평단가를 오래 내내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 2일차 매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S&P 500 2배 레버리지 SSO는 어제 하락으로 2차 매수 타이밍과 만나며 1일차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어제부터 5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는 잠시 관망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 하단 빨간 원을 보시면 RSI가 37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3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이며 이는 QLD, SSO도 현재 동일한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매스컴에서 공포를 주장하고 아무리 봐도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현금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1억의 제 계좌가 10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세월을 꽤 많이 소진했겠죠. 남은 투자 세월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신다면 그때 함께 가시면 됩니다. 전 진심으로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꼭 얻을 수 있게 함께 극소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남아있는 극소수분들과 맛있는 저녁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질 구간은 분명히 옵니다. 지금 이 웅죽 구간을 오히려 좋아하며 수량을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며 수익 극대화를 누리는 구간을 기다립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